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와이파이 구질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마 라운딩을 가기 전날 또는 그 라운드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공이 왼쪽 또는 오른쪽 계속 공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그 라운드가 불편하고 불안할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이 부분을 확실히 고칠 수 있어요. 네. 우선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스윙을 할게요. 티샷을 했는데 네. 이렇게 가면 왼쪽으로 많이 가네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갔고요. 네. 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번엔 우측이에요. 또 다음 홀에선 이렇게 가면 네, 또 너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공이 왼쪽 가요, 오른쪽 가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윙에서 백스윙이 문제인가요? 다운스윙이 문제인가요? 정말 문제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세요. 근데 오늘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확실하게 해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세연 아나운서한테 한번 묻고 네. 싶어요. 자, 세연 아나운서 만약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러면 어떤 거를 고치시나요? 당연하죠. 네, 당황하시지만. 근데 이게 차라리 한쪽으로 나오면 네.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라도 그렇죠. 뭘 해보겠는데 이번엔 이번 이쪽이면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를 손대야 될지가 조금 쉽게 생각이 안 나기는 하죠. 네, 거의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하는 부분들을 뭐 백스윙이 내가 조금 낮아 또는 백스윙이 좀 높아 이러면은 그 백스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서 갑자기 요 스윙을 고쳤는데 공이 똑바로 가면 나는 백스윙이 문제여갖고 공이 똑바로 가요 안 갔어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아마 이런 경우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우리가 스윙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스윙 바꾸는 게 쉽나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매번 스윙을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가 닫히면 일단 왼쪽 가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가 열리면 오른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스윙을 내가 잘 했을 때 임팩트를 내려오면서 스퀘어가 맞았기 때문에 난 이 백스윙을 해갖고 스퀘어가 맞았으니까 이 스퀘어가 맞은 거는 일단은 배제하고 백스윙을 잘했기 때문에 똑바로 갔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은요, 요 이해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는 거 헤드 닫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헤드 열려서.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또 보면은 저는 똑같은 스윙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굿샷. 진짜 자, 이렇게 이번엔 똑바로 스트레이트. 쳤는데 지금 똑같이 스윙을 했는데 공이 똑바로 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공을 왼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대신에 스윙은 똑같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와. 왼쪽으로 네. 가요. 자유자재로. 맞아요. 이 스윙만 봐서는 거의 그냥 똑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맞아요. 스윙은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맞는 순간에 페이스가 닫혔고 스퀘어가 맞고 이런 것 때문에 공이 저렇게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또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공이 페이스가 오픈이 되면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어. 지금은 우측으로 많이 도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와이파이는 왜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헤드가 닫혀서요. 헤드가 열려서요. 왼쪽 오른쪽 가는 거다. 스윙의 변화는 많지 않아요. 근데 맞는 타점이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때 나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백스윙 때문이 아니고 임팩트 순간이에요. 그래서 와이파이라는 이 부분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내가 맞을 때 어떻게 맞는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라고 하면요, 무조건 볼을 칠 때 세게 치지 마세요. 내가 치면서
툭툭 쳐보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제가 갖고 있는 힘의 50%만 쳤어요. 네. 한 50%는 좀 더 되네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치면서 살살 치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살살 쳤을 때 이 체에 전달되는 이 페이스 면에 어디에 맞았는지를 느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페이스 면에 맞는 촉감이 다르고 또는 그 다음에는 열려 맞았을 때의 느낌도 다르고 닫혀 맞았을 때의 느낌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무조건 내가 페이스만 어떻게 내가 잘 맞았는지 지금도 살짝 오픈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세한 느낌까지 느낀다면 이 와이파이 구질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린 거고요. 이 진단이 정확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왼쪽 가는 건 닫혀서, 오른쪽 가는 건 열려서. 자,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코스에서 나갔는데 나는 연습장에서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코스가 나가서만 공이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고윤송 프로 혹시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지인분들을 이렇게 연습장에서는 정말 잘 맞는데 뭐 또 나는 코스 나가면 너무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고윤송 프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의 성향일 때가 가장 많이 그런 조금 느낌이 좀 있었나요? 대체적으로 리듬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연습장에서의 리듬보다 좀 급해졌을 때 네. 예상치 못했던 실수들이 네. 많이 나오는 걸로.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리듬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여기서 리듬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볼의 위치에 따라 이 리듬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볼이 오른발에 있을 때는 제가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럴 때는 공이 더 빨리 맞고요. 더 뒤에 있을 땐 조금 더 늦게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내가 볼의 위치에 따라 내가 빨리 맞고 좀 늦게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에 나가서 리듬이 엉킨다. 방향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면 스탠스를 이렇게 취한 상태에 공을 드라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왼발 뒤꿈치에다 좀 놔두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근데 아이언처럼 숏아이언처럼 가운데로 지금처럼 이렇게 둘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둡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빨리 맞는 느낌이 나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잘못 맞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처럼 제가 오른쪽에 놨을 때는 이렇게 지금 오른발 거의 5대5의 볼의 위치를 놨을 때는요. 페이스가 공이 임팩트가 되면서 살짝 열리면서 굉장히 빨리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찍혀 맞으면서 페이스가 열리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너무 뒤쪽에 있을 경우는 제가 극단적으로 오른쪽 왔지만 뒤쪽에 있을 경우는 페이스가 오픈이 돼서 맞고요. 왼쪽에 있을 경우는 자 반대로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자 이렇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예 제 몸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페이스가 크로스가 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요렇게도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아예 심각할 정도로 네, 오비네요. 네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왼쪽으로 심하게 둘 때는 페이스가 심각하게 다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코스에서는요 우리가 연습장에서는 지금 항상 이렇게 서 있고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공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임팩트를 치면서 스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 구질이 생기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연장에서 일정하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볼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볼의 위치가 항상 일정한 데다 놓고 스윙을 딱 준다면 지금처럼 내가 놓는 위치만 놓고도
편안하게 주고 스윙만 한다면 크게 공은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간다는 거죠. 네, 이 얘기가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래도 연습장에서 칠 때는 이게 타석에 다 박스로 선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선이 있고 티가 올라오는 기계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쵸. 그러면 저는 계속 같은 스탠스로 공을 치는 거니까 공의 위치도 같으니까 일정하게 가는데 막상 이제 실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틀어지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틀어지는 샷이 나오고 나면 당황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틀어져서란 생각은 또 막상 못 해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또 그 사이에 스윙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막 다른 걸 수정하려고 하다가 더 꼬이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되게 정확한 표현을 한 게 아마 우리가 라운드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에임 쓰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참 우리가 뒤에서 뒷면에서 보면서 보는 거랑 숙여서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이 볼의 위치를 코스에서 또는 연습장에서 일정하게 하려면은 이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 항상 루틴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을 가운데 스탠스를 좁혀놓은 상태에서 왼발 기준으로 1 정도를 움직인다 하고요. 그 다음에 9를 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왼발 기준이어야 해요. 네. 그래서 코스에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서 꼭 연습하는 부분은 내가 왼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9 정도, 그래서 10이라는 전제하라면 1, 9를 좀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을 한번 또 해주세요. 진짜. 이런 식으로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스탠스를 정말 1, 9를 놨는지를 항상 측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연습하면 좋은데 이건 측면에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아요. 제가 가운데서 놓은 게 아니라 이제는 왼쪽으로 다 갈 거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살짝 왼쪽. 그리고 나서 왼발, 오른발 1, 9를 또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1, 9를 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스윙. 네, 지금처럼 이렇게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으로 또 놓을 때도 가운데서 살짝 오른쪽,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발, 오른발.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섰을 경우 또 여기만 놓고 스윙을 주는 거죠. 굿샷. 네, 지금처럼 오른쪽을 좀 보면서 왼발, 오른발을 할 경우는 인, 아웃의 스윙의 형성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스타트하면서 왼쪽으로 드로우가 걸리는 구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스윙을 고쳐, 그래서 공의 구질을, 그러니까 스윙 때문에 공의 구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볼의 위치에 따라가도 공의 구질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연 아나운서 혹시 라운드를 돌 때 볼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루틴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는 항상 비슷하게 놓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약간 공이 한 번 안 맞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꽂고 나서도 속고 나서도 똑바로 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네. 그럴 때 처음부터 다 풀고 새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또 시간을 할애를 잘 못하잖아요. 그냥 네. 치죠. 서 있는 채로 그냥 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짝 바꾸거나 이러다 보니까 네. 루틴이 할 게 아직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세연 아나운서도 이제 다음번 라운드 갈 때는 드라이브 할 때 왼발, 오른발을 꼭 왼발 기준으로 1을 움직이셔야 되고 오른발, 내가 오른쪽을 보더라도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왼발 기준으로 꼭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서 코스에 나가신다면 아마 와이파이 구질도 확실하게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코스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볼의 위치만 잘 잡아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나는 연습장에서도 안 맞아요. 그리고 코스에서도 안 맞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와이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나는 치면은 왼쪽 가고요, 치면 오른쪽 가고요, 치면은 왼쪽 가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스윙의 아크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완만한 플레이가 돼야지만 스윙을 해줘야지만 더 확실히 재현성이 좋아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벙커처럼 찍었다 올랐다 이렇게 할 경우는 페이스가 더 많이 흔들리면서 정타가 맞지 않으면서 공의 구질이 왼쪽, 오른쪽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면 스윙이 가파르면 안 된다. 네. 완만해야 된다라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만하게 하기 위해선 테이크 어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자, 이 테이크 어웨이를 하는 동작에서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손을 위쪽에다 올려놓을게요. 저는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단 위에 올려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이크 어웨이를 낮고 길게 지금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요게 맥스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하시면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큰 게 아니라 무너진 거다라고 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 가운데다 손을 딱 얹어 놓고 딱 이런 식으로까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벌어지는 건 안 돼요. 낮고 길게 밀지만 맥스점은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는 선상입니다. 자, 그럼 오른손을 같이 이용을 하면 왼쪽 겨드랑이는 그냥 붙이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만 낮고 길게 이렇게만 멀어도요. 이렇게만 밀어도 굉장히 먼 아크를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떨어뜨리는 정도로 멀리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테이크 어웨이를 낮고 길게 해야 완만해지겠어, 알겠어. 근데 그러기 위해선 왼쪽 겨드랑이 또한 붙어야 돼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한번 보면은 낮고 길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낮고 길게 쭉 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스윙을 할 경우는 굉장히 큰 스윙 아크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면 내가 낮고 길게가 아니라 가파르게 올렸다 지금처럼 하게 될 경우는 찍어치면서 페이스가 오픈되고 클로스가 되면서 더 많은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의 아크를 크게 한다, 완만하게 한다. 드라이버에서는 특히 중요한 건 테이크 어웨이를 낮고 길게 해야 되는데 그 낮고 길게 하는 그 포인트는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는 선상에서 뻗어줘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제가 골반을 하프스윙을 할 때 안 돌리는 요 모습과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부분과 그대로 골반을 돌렸을 때 요 부분은 확실히 크기가 달라집니다. 네. 요 동작이에요. 네, 더 넓어져요. 지금 어때 보이나요, 세연 아나운서? 이게 그 드라이버샷 이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 낮고 길게 올린다는 걸 흔히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들다 보면 이렇게 뒤로만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몸이 같이 안 네, 돌아가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형상 같아요. 처음에 맞아요. 보여주신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낮고 길게도 테이크 어웨이 가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더 큰 아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반이 살짝 빠져줘야지만 더 큰 아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는 드라이버를 칠 때 회전을 하면은 공이 안 맞을까봐 이거 못 돌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연 맞아요. 아나운서 어땠어요? 그게 연습장이랑 실전의 차이인데 연습장에서는 항상 똑같이 서 있으니까 제가 하던 대로 해도 이게 돌아와서 맞는다는 걸 아는데 또 막상 필드에 나가면 다르죠. 순간 공이 너무 먼 것 같고 그럼 제가 너무 뒤로 멀리 잘못 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맞아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해줘야 되는 게 완만한 스윙 그리고 항상 일정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낮고 길게도 하지만 이 몸들의 회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더 완만해지면서 더 일정한 걸 칠 수 있다. 만약에 골프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체가 움직이지 않고 상체만 꼬은다고 한다는 거는 정말 가파른 스윙을 만들고 일정한 스윙 템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고윤성 프로가 얘기했거든요. 코스에서 잘 안 맞으거나 할 때 리듬이 많이 엉킨다라고 했는데 몸의 회전을 만들수록 골반의 회전을 만들수록 그리고 또 어깨 회전을 만들수록 나의 스윙 리듬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와이파이 구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핵심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왼쪽으로 갈 경우는 클럽이 다친다.
오른쪽으로 갈 경우는 클럽이 열린다. 그래서 내가 그 촉감에 대한 내가 맞았을 때 그 감각을 알자. 그리고 연습장에선 잘 맞는데 코스에서는 안 맞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볼위치를 확실하게 두면서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연습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코스에서도 안 맞아, 연습장에서도 안 맞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테이크 어웨이를 낮고 길게도 하지만 골반을 또 이용하면서 하프 스윙 부분에서 더 많은 회전력을 만들어서 공을 치는 타이밍을 만든다면 항상 일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와이파이 구조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와이파이 구질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오늘 김지현 프로가 간단하게 알려줬던 이 네. 와이파이 구질의 원인 말고도 와이파이 구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쵸. 네, 다양하죠. 그래서 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장원주. 원인이 네. 말썽일 때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장원주 프로가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엔 어떤 것 때문에? 프로님께서 이제 헤드 컨트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파이 구질이 나오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몸 쓰임이 너무 많아서 정타율이 떨어질 때, 그럴 때 또 와이파이 구질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정타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물병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 돼주실 건데 우리 정타율을 높이려면 사실은 하체가 최대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주는 느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 발바닥이 바닥을 잘 밟고 있는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내가 발바닥이 잘 바닥을 누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에요. 이 물병을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오른발 뒤쪽에 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발 뒤쪽에 놔주시면 평소에 하체를 막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병을 스윙하다가 이렇게 넘어뜨리세요.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거리를 내고 싶어서 뒷발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상체가 뒤집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정타율을 떨어뜨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병이 최대한 쓰러지지 않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물병을 오른발에 놓고 스윙을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깔끔해요. 되면 평소보다 내가 하체가 좀 더 안정돼 있는 느낌, 그리고 발바닥이 지면을 좀 잘 받쳐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 번 더 쳐보면 최대한 물병을 건드리지 않고 오케이, 샷. 쳐주는 느낌으로 쳐보시면 확실히 내가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스윙을 할 수 있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머리 위치인데요. 네. 내 머리 위치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정타율을 많이 떨어뜨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언제 머리가 많이 움직이시냐면 내가 다운스윙 할 때 팔을 보내고 팔 분리시키고 따라가는 동작이 아니라 같이 가버리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타를 맞추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내 턱 밑으로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어깨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몸과 팔이 좀 분리된 느낌이 들면서 정타율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날아가는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턱 밑으로 오른팔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네. 오른쪽 어깨가 확실히 닿아 있는 느낌을 느끼셔야 조금 더 정타율을 높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이 오른쪽 어깨를 턱 아래로 넣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헤드업 하시는 분들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스에서도 굉장히 헤드업 많이 하시고 날아가는 게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턱 밑으로 어깨가 완전히 들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네. 해주시면 오. 확실히 정타율도 높아지시고 미스샷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한 번 더 사실 보여드릴게요. 이 피니시 동작을 반드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머리가 막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한테 특히 좋은 연습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헤드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날아가는 건 제가 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너무 궁금하시다 보니까 이 팔이 떠나기 전에 헤드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물병을 세워두고 오른팔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연습 같이 하면 축을 딱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이렇게 되면 굿샷. 사실은 정타율이 훨씬 높아지면서 네, 굿샷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와이파이 고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핵심 내용들 간략하게 짚어드립니다.